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이제 검단께 이제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공고가 나온 데가 이제 상당히 많죠. 뭐 힐스테이트 초월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셨던 곳 중에 하나인 제일풍경채 검단 여기까지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이제 바로 홈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이닝하게 막 잘 들어가 있고, 예, 팝업창, 예,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유사 홈페이지 주의하십시오 나와 있고, 자, 일단 이건 닫고서 우리 중요한 거 사업 안내 여기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층 같은 경우 이제 조감도상에서 봤을 때는 뭐 상가들, 예, 단지 내 상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막 한 4, 5층 정도에서 좀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이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죠? 스트리트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멋있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A15블럭 검단, 예, 공동주택 신축공사고요. 당연히 뭐 신도시다 보니까 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같은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지하 3층서부터 25층까지 15개 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84ABC 111A에서 1425세대. 좀 많아요. 예,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평형이죠. 5984가 이제 항상 우리 그 부동산 공식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59 타입이나 이런 거는 없고, 예, 66, 뭐 74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84 ABC 해서 주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소개해서 나와 있는데 브랜드는 뭐 제일 풍경채 많이 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레미안, 포스코 더샵,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뭐 이런 것처럼 일구는 아니죠. 일구는 아니고 동탄이나 이제 저기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나 이제 이런 데서 좀 많이 지었었지, 그죠? 풍경채가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힐스테이트나 아이파크나 이런 데는 거기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죠? 평택에 거의 없잖아, 그죠? 예. 자, 이제 풍경채 입지 환경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중요하죠. 왜냐면은 제일 풍경채 검단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큰 강점이죠. AA15블럭 그렇기 때문에 입지 이 위치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 거는 보지 마세요. 분양가 비싸게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욕 뒤지게 먹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좀 그렇고, 여기 위에는 이제 초중고 유치원 이제 다 붙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상업지구 그리고 이제 신설역 여기 이제 뚫려진다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금장산 여기에 그 금정선 거기에 그 녹지 공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여기 그 로케이션의 소개 같은 거는 여기서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뭐 이걸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전에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또 들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인천 1호선 24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예, 광역도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철도교통 이런 거를 좀 많이 쳐주는 거죠, 그죠? 교통이라 하면은 차 막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제 시간에, 예, 그리고 이제 값싸게 정확하게 출퇴근을 시켜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어차피 한 250m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중심 상업지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큰 강점이죠.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학교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여기 수영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야, 풍경채, 야, 제법인데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의 그 트렌드는 일단은 그 힐스테이트, 창원, 그리고 이제 부산 해운대,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했던 것도 그렇고 거의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밥도 좀 주고, 예, 세탁도 대행 서비스 다 해주고 세차도 좀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고, 또 한 가지의 그 강점이 바로 이런 거죠. 그 수영장. 그래서 옛날에는 수영장 있게 되면 관리비가 뭐 평당 10,000원이 더 나오네 어쩌네 뭐 비싸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프라이빗하게 하는 쪽이다 보니까 사우나랑 아니면 뭐 수영장 이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하죠. 예, 돈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그 프라이빗한 거, 예, 집 단지 안에서 이런 걸 좀 하고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죠.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라떼는 말이 할 때 옛날에 진짜 이편 세상 어디 그 집안에서 뭐 했을 때 그 수영장 가 있고 막 그래서 수영장 있으면 비싸 미쳤어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새 이렇게 또 세월이 많이 바뀌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층 테라스 일부 세대 3면 발코니 그럼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요번 시간에는 그 동호수 배치도랑 그리고 이제 주택형 안내 이제 요런 걸 좀 보려고 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오시는 길은 내비 찍고 알아서 가시면은 됩니다. 예, 인천 2호선 이제 이쪽에 있다 해서 나와 있고 어차피 거의 다 못 들어가니까, 그죠? 코로나 핑계 대고 이제 얘네들은 신났지.
안 보여줘도 되니까 집을. 예. 그리고 이 화면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네. 예. 자, 일단은 땅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 시간서부터 이제 맨 마지막에 링크를 또 연결을 해드리겠습리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단지 안쪽에 있는 110동이나 113동, 113동은 그래도 이제 요만큼 가시거리가 좀 나오니까 괜찮은데, 요거는 그래도 얘도 요 정도 가시거리는 나오고, 그래도 어찌 됐든지 이리저리 하여튼 뭐 잘 빼놨네, 그죠? 근데 하여튼 아무래도 이제 바깥쪽 사이드로 해서 이제 나가는 요런 조망으로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예,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 조망권을 갖게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호수 이제 단지 배치표랑 이제 같이 해서 보시다 보면은 25층, 예, 25개 층까지 해서 나와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초월역 힐스테이트 같은 거를 했을 때는 요걸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 설명드릴 건 없겠다, 그죠? 다 25층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확실히 일군 브랜드는 여기 이제 앞동이 110동이 이제 25층이다 그러면은 이제 105동은 한 20층까지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25층이다 그러면은 이제 111동이나 112동은 뭐 28층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높이를 좀 해요. 그래서 앞동의 뒤통수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 풍경채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설계를 안 한 것 같고, 그래도 당첨되면 상당히 마음에 들 거라는 거. 예, 하여튼 그렇고, 일단은 저희 커뮤니티 이거 한번 잠깐 또 보시고, 수영장이 있다고 하니까 둘, 셋, 네 개 정도, 뭐 한 네다섯 개 라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유아풀까지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예, 세심한 배려가 좀 돋보입니다. 그리고 사우나도 또 별도로 있구나. 뭐 수영장이 있으니까 뭐 사우나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게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주력으로 해서 봐야 되는 주택형이죠. 예. 자, 84 타입인데 534세대,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은 물량이 이제 배정이 된 건데, 자, 요렇게 봐서는 야, 이 84 A 타입이 이렇게 다 퍼져 있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저도 이게 눈이 좀 안 좋아갖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화면을 조금 한번 키워볼까요? 그러면 일단 요것만 좀 보기 위해서 예, 요 정도 키워놓고, 그리고 화살표 맞춰놓고, 일단 여기서 106도인가? 예, 이렇게 해서 나가는 조망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조망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조망들이 이제 단지 내 조망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그렇고, 이제 화살표 길이가 다르죠. 얘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조망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 같은데, 107동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의아하고, 예, 106동도 안쪽으로 빠져 있네.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그 북동향 쪽으로 해서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맞춰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들은 뭐 최고고, 예.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서 나가는 조망들은 요거죠. 이제 114동, 요거는 이제 당연히 화살표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죠. 113동도 마찬가지고, 113동에서 이제 요거 두 가지가 있고, 안에 이제 그 중앙공원 시구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로질러서 이렇게 조금 가시거리가 112동처럼 길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건 좋죠. 근데 당첨이 뺑뺑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 화면을 조금은 좀 줄여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화면이 좀 가려져 갖고 잘 보이지는 않은데, 자, 그래도 한번 최대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포베이 판상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예, 채광이 다 들어온다. 뭐 남동향, 남서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 있으니까 그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1층에서 이렇게 테라스가 나와 있다 하는데, 이 정도 나와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래야 또 1층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방에서가 3D에서는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위에 상부장이 있으니까. 근데 평면도에서는 유리창을 그려줘야 되는데, 설마 여기에 유리창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예. 마통풍이 돼야 되는 게 포베이 판상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왜냐면 가장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언급을 하고 싶은 건데, 집은 무조건 판상형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마통풍이 돼야 돼요. 이게 50% 50% 해갖고 100%짜리예요. 나머지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부님들이 마통풍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시장에서 확실히 경쟁률이랑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주방 옆에 이 정도 다용도실 공간이 있으면 뭐 적당히 있고, 이제 84다 보니까 이제 여기 팬트리 공간,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꾸며 놓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방송했던 초원력 힐스테이트보다 조금 더 최신형 그 평면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방에서 팬트리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을 해서 팬트리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공간이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방의 용품을 여러 가지 이쪽으로 해서 옮겨 놓게 되는 그 주방 팬트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5번, 6번이나 이제 이런 데도 자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가 좀 모자라니까. 그리고 또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긴 있지만 요거 가지고 모자라서 이제 요쪽 팬트리 공간까지 이제 드레스룸 같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애들 방은 두 개를 합쳐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 벽 가벽이라 세웠다 붙였다 하는 거는 뭐 한 100만 원 아직 안 들어갈 거예요. 요즘 뭐 하는 업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뭐 60, 70, 80 뭐 좀 비싸면 100 그래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1번 이런 데 뭐 중문이나 뭐 그런 게 좀 들어가겠죠. 예, 현관 팬트리랑.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냉장고장 들어가는 데고, 5번, 6번은 그렇지 뭐 고급 장식장, 그렇지 뭐 팬트리가 뭐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폴리싱 타입으로 해서는 안 해놓죠. 그죠? 다 그냥 강마루가 제일 좋아요. 그냥 무난하고. 예. 뭐 폴리싱 타입이 뭐 이렇게 타일 형식이라 뭐 청소가 잘 되어 하시는데, 그 줄눈이 애들 뭐 특히 뭐 잼, 포도주스 엎질렀다 그러면 이거 진짜 골 때려지는 거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니까 좀 냄새가, 그렇죠. 이제 강아지들 이제 실내하는 경우도 있고. 거실 아트윌, 그럼 뭐 아트월도 안 해줘? 이게 유상 옵션이야? 유상 옵션이야? 아니, 거실에다 그러면 뭐 세멘으로 해서 그냥 벽지만 발라줄 거야? 아트월 같은 거 안 해줘? 얘네들 요즘 너무하네 진짜. 예.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침실에, 이건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거 얼마 들어간다고 이런 걸 그냥 다 해줘야지. 그죠? 이런 것도 안 해줘? 그러면은 그냥 벽만 세워놓는 거야 진짜?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일반형 시스템 가구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파우더룸이고, 이건 뭐 드레스룸 겸 해갖고 뭐 돈 많이 받아먹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하여튼 뭐 상태를 보아하니까 뭐 일단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 이제 힐스테이트 초월력과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어차피 오늘 같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방과 거실의 이 사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집이 넓어 보이니까. 집은요 무조건 넓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앞에 조망이 터져야 되고, 나중에 뭐 드레스룸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팬트리가 있고 없고는 그냥 큰 문제가 아니고, 팬트리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중간에 기둥벽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골 때려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부분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일요일 9시에 무료 강의하고 10시에 유료 강의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 요거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평면도상으로 요것만 보는 거랑 이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보는 거랑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들어가서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다 분석을 해갖고 다 서머리로 해서 형광펜 다 칠해주고 이제 그것만 딱딱딱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을 법한 이야기들, 뭐 주변에 뭐 묘가 있어요, 뭐 전기, 뭐 전선, 철탑이 있어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축사가 있어요 해갖고 옛날에 뭐 발칵 뒤집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뭐 신흥 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뭐 5대5로 나눠 가져요 그랬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랬었는데 지금 뭐 뉴스에서 한참 난리가 되고 있죠. 우리는 1년 전서부터, 이거 나오기 전서부터 계속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터디 그룹이거든요. 그때 와서 같이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내 거 광고로 해서 죄송하고. 자, 요것도 역시 이제 보시게 되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조망이랑 이제 안쪽에 단지 내에 나가는 조망이랑 이제 그거를 보는 그 원리, 공식은 다 똑같으니까 좀 참고해서 아까 거랑 같이 공식에 대입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이빨 빠졌다 그러죠. 옥수수 이빨 빠진 것처럼 이제 하나가 이제 살짝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또 여기서 이 벽이 좀 보이니까 그게 좀 그렇고, 현관 들어가서 이쪽으로 꺾어져서 주방 다용도실이 이쪽으로 해서 붙어 있구나. 조금 특이하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일 풍경체가 아까 봤었던 그 힐스테이트보다 오히려 실내 공간을 더 잘 뽑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게 초월력 힐스테이트가 재건축도 아닌데 조금 이제 힐스테이트 치고는 좀 못했었던 거야. 그거 이제 조금 아쉽고, 여기 와서 저거 얘기하고 저기 와서 이거 얘기하고 좀 이제 정신없이 이제 떠들어대긴 하는데 그냥 일단 그래도 일단 진돈 나갑니다. 6번 7번
7번, 8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6번인지 8번인지 몰랐었는데 파우더룸이잖아. 이거 7번은 그 중문일 테고, 예, 슬라이딩 도어랑 파우더장. 아, 얘네들 진짜 웃긴다. 파우더장을 안 해줘 그러면은, 아, 이건 뭐 화장 안 하고 살아? 그냥 여기 뭐 쌩얼이 컨셉이야? 아, 얘네들 진짜 웃긴다. 분양가가 얼마에 나왔길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서 유상으로 돌려버리냐? 그러면 발코니도 꽤 받겠네. 풍경, 참. 여기 뭐 하여튼 중앙에 공간을 넓게 빼고 이런 건 상당히 마음에 들고, 84는 이제 이 팬트리 공간, 요거 알파룸이죠. 알파룸을 어떻게 빼느냐가 84 그 평면 설계의 꽃이죠. 예. 84가 이 평면들 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 팬트리 공간 알파룸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제 팬트리로 빼느냐, 아니면 이제 할머니 주무시는 방으로 해놓느냐, 아니면 뭐 비디오 감상실로 하느냐, 서재로 하느냐, 이제 이게 조금 다르죠.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다 하시는 경우는 여기 뭐 아주 그냥 대청 마루처럼 꾸며놓고 밑에 바닥에 수족관 해놓은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뭐 10년 넘게 이게 그 모델하우스만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잘해놓은 집은 진짜 끝내주게 잘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단지 내 모델하우스에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 생길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여러 군데 많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눈이 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봤던 데보다 좀 후졌다. 여기는 아까 봤던 데보다 훨씬 좋다. 막 이런 게 딱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 꾸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당첨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문제죠. 예. 하여튼 뭐 평면도 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00점 줘도 괜찮을 것처럼 잘 나왔습니다. 예, 잘 나왔고, 애들 방이 이렇게 좀 따로 있으니까 이거 합쳐지기가 가능할라나? 2번하고 3번이 안 되나? 하여튼 뭐 그렇고요. 거실 아트홀도 참 유상이고, 기분이 좀 안 좋아질라 그러네. 진짜. 여기 분양가랑 뭐 발코니 뭐 여러 가지 유사한 옵션에 대한 비교라든지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일요일 저녁 9시에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일단 평면도만 보는 시간이니까. 자, 침실 1번.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여기 이제 드레스룸. 여차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예. 이거 나중에 입주할 때 그까짓 거 뭐 나무 짜갖고 선반 몇 개 올리는 거 그게 얼마 들어간다고, 그죠? 예. 안 그럼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 예. 하여튼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유상 옵션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굳이 미리 돈을 내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어지간하면 내가 그런 것도 얘기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여기 인테리어 쪽에 아는 사람도 많고, 예, 자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일군 브랜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동네 업체에서부터 다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아트홀도 안 해주냐 진짜. 그냥 뭐 소비자가 뭐 가격이 원체 싸게 나왔고, 소비자가 그 가격만큼 세이브해서 진짜 좋은 대로 본인 그거에 맞게 하세요. 그런 것만 모르겠는데, 이 상태로 나와놓고 금액이 다른 데랑 똑같다 그러면은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여기 같은 케이스는 주방의 그 환기창 마통풍이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누가 어떤 사람은 그 댓글에다 마통풍 얘기 좀 제발 그만해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케이스가 84이면서도 똑같이 포베이 판상형인데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은 84 C타입은 세대수도 좀 작고, 일부러 해서 이제 이런 세대수가 얼마 안 되게 좀 위험 부담을 축소시켜 놓은 건데, 이런 데는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당첨 가점이 좀 낮다,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 예, 청약 가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대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111 A 타입인데, 요거는 잠깐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 가장 큰 타입, 뭐 펜트든지 뭐 하여튼 가장 큰 타입에다가 그 조망 이런 것들을 몰아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과연 어디 쪽으로 해서 조망을 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조망이 좋은 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1동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조망은 아닌데, 단지 내 조망치고 그래도 가시거리가 길다고 그렇게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거,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로 나가는 조망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요 각도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고, 109동과 111동,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07동인가? 예, 109동인가? 눈이 좀 크게 해서도 안 보이는데, 9, 10, 11동 같은 이 뒷동 3개 동은 당첨이 돼도 조금은 아쉽게 되는 수가 나옵니다. 앞동 걸리면 좋은데,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 비싼 분양가를 주고서라도 큰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뒷동 걸려서 가시거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열받죠. 이렇게 되면 차라리 100% 앞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다른 데 단지 같은 경우는
초원력 힐스테이트에서 설명했던 그런 타입들이 또 있어. 거기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갖고 이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당첨만 되면 무조건 저층에 걸려도 조망 가시거리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에다 청약을 넣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청약통장해서 뭐 특공까지 썼는데 뭐 여기 이렇게 당첨되면 나 그냥 저 입주하지 말까요? 계약하지 말까요? 이렇게 또 상담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안 되죠. 1층에 당첨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제 청약통장을 썼기 때문에 재당첨 금지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청약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 9시 이제 그걸 봐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첨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당첨이 그 가점이 높은 사람은 저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없어요. 무조건 인생에 있어서 절대치가 어딨어. 다 상대성이고 이제 그때그때 가봐야 하는 건데. 근데 기왕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청약을 넣는 게 정석이니까. 예, 변칙도 정석을 알아야 뭐 변칙을 하든가 그러지. 거의 뭐 청약 처음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케이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죠. 주부들만, 여성분들만 좀 많이 선호하게 돼요. 남자분들은 여기를 이게 각이 져버려서 기역자라 드레스룸이. 그래서 이걸 뭐 비디오방 뭐 아니면 뭐 서재 뭐 나이 뭐 공부방으로 쓰기도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조금 아쉽고. 그래서 집은 무조건 네모 반듯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가 없어. 가구가 다 네모 반듯한데 어떻게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방 요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좋은 것 같고 7번은 아마 아일랜드 식탁이나 이런 거를 넣을 수 있게끔 한 것 같은데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렇게 그 보조 주방이 또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풍경채가 동탄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굉장히 설계 잘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풍경채 요즘 그 대형 평면은 설계를 잘하네 요즘. 그렇고요. 뭐 나머지 유상 옵션 같은 거 이건 진짜 유상 옵션 이건 탐난다. 7번은 탐납니다. 그래서 벽 보고 혼자 와이프 보고 벽 보고 혼자 설거지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주부 습진이 걸리고 주부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주방을 같이 바라보면서 애들 뛰어노는 것도 안전한지 좀 보면서 하는 게 설거지 하는데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침실 4번 같은 게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있는데 보통 창문의 위치가 일반적인 아파트였으면은 84 타입처럼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반대쪽으로 해서 나가 있었겠지. 그래서 뭐 북서향이나 북동향이 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짱구를 굴려갖고 뒤로 빼주면서 창문을 이쪽으로 뺐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채광이나 이런 게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셋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뭐 여기 뭐 팬트리 공간으로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북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현관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바로 무거운 시장 바구니 들고 이쪽으로 관통을 할 수 있게끔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 것은 역시 동탄에서도 나왔던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뭐 59번지 아니 59블럭 60번지 아니 60블럭 이쪽이었었는데 풍경채가 대형 평면을 꽤 잘하긴 잘하네. 그리고 여기에 보조 주방 보조 다용도실도 있고 하니까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다 이제 100점 만점에다가 좀 더 많은 점수를 플러스해서 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평면도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지만은 나중에 여기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 보는 거랑 여기서 어떠한 마감재를 썼는 거랑 이제 이게 또 다 달라집니다. 창문의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창문이 있긴 있는데 하프창이냐 반창이냐 뭐 풀창이냐 롱창이냐 다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고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서머리 된 거 한번 또 보여드리고 하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일 날 다음 주 다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특공이 진행이 되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빼먹지 마시고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안 봤었는데 뭐 4억 7천 해서 이제 나와 있고 뭐 발코니를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되게 되지 않을까 이짝저짝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제가 예상이 틀렸죠.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틀렸는데 그래도 싸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내가 틀리는 게 낫지 비싸게 나와서 내가 맞추는 것보다 그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천만다행이고 좀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에버랩스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